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준으로도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고요. 국내 증시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시장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큰 긴관점에서 저희가 다뤄볼 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미중 전쟁이 재개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반도체가 이익은 무지 난다고 하는데 주가들은 전 세계 반도체가 다가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보여졌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없어서 신차를 6개월, 1년 기다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미중의 반도체 전쟁이 있습니다. 사실 미중 전쟁이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 때 큰 이슈였고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충돌했었는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확 이제 사그라든 이슈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의 견제도 이전만 하지 않았던 느낌이었는데 반도체 전쟁 2차전이 시작된 거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단초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외국 정상으로서는 가장 먼저 한국을 이제 방한하게 되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얘기하는 그 IPEW, 그래서 인도-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협정 안에 한국을 들어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의 핵심은 아마도 한국한테는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쿼드 같은 그런 안보 이슈 말고 그 외에 지금 이 반도체를 둘러싼 부분에 있어도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가운데서 껴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은 쿼드는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쿼드를 해서 인도라든지 호주, 일본, 미국을 갔지만 지금 산업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쿼드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반도체 쿼드요? 세미컨덕터 쿼드가 들어올 건데 거기에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같이 들어가는 이제 그게 아마도 IPEW의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그거 전에 지금 어제 보면은 그 미국의 이제 뉴스 매체 중에서 하나가 미국이 그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한테 이게 추가적인 반도체 장비 공급을 금지시킨다. 이제 미국 상무가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이제 이 뉴스를 보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들이 크게 이제 반등을 했었는데 그게 화홍 반도체라고 그 SIMIC 말고 중국에서 넘버 2 하는 파운드리 업체 주가가 12%인가 급락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그 주제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에서 얘기한 것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이 반도체 장비 판매죠. 이것을 이제 금지하는 걸 조금 더 추가하겠다,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은 그 하웨이하고 SMIC의 경우는 하웨이로는 반도체나 이제 이런 것들 공급 못하게 했고, 이 SMIC 같은 경우는 10나노 이하의 첨단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는 공급하지 못하게끔 이제 엔티티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공급하려고 하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얻어라.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얘기는 이 다른 회사한테도 이걸 적용하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SMIC는 이미 제재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대신 이제 거기에 제재받지 않는 이제 화학 반도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清华대학의 이 자회사인 이제 장각 메모리나 양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구매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 화홍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이쪽을 이제 조금 집중해서 그 생산을 하려고 캐파도 늘리고 이럴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캐파 늘리는데 장비가 안 들어오게 되면 이게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동차용 반도체에 이제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전방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조치를 하냐고 하면 그 전 세계의 반도체 장비 업체 15등까지를 놓고 보면 이제 1등이 그 어드밴스드 머트리얼이라고 AMAT라고 미국 회사고 2등 회사가 바로 이제 네덜란드 ASML입니다. 그래서 뭐 탑 10 회사들이 요 정도인데 탑 50 보면 이 15개 회사 중에서 7개 회사가 일본 회사예요. 아, 네.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소부장 때 우리가 뭐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소재 얘기고 지금 장비로 들어가면 7개 회사가 일본이고 4개 회사가 미국이에요. 2개 회사가 유럽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13등 하는 이제 그 SMES라고 이 회사가 하나 있긴 한데 13위. 예. 그래서 뭐 중요한 전공정 장비는 전부 미국하고 일본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15개 중에서 11개가 미국하고 일본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 2개의 나라만 연합을 하더라도 이게 중국이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ASML 같은 경우도 이게 미국이 영향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제 2개까지 합치게 되면 13개의 회사가 이게 이제 같은 패밀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치가 이제 굉장히 위협적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1단계 전쟁은 하웨이하고 SMIC만 제재하는 것에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반도체 제조 회사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이제 새로운 전쟁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만 타겟으로 정했던 게 아니라 이제 전방위적으로 다 제재를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히스토리를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기술 제재는 2019년 5월 달에 이제 하웨이에 대해서 엔티티 리스트에 올렸어요. 그리고 9월 달에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하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마트폰하고 또 통신 뭐 5G 장비 이걸 하는데 하웨이가 그 2020년인가요?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2020년, 21년에 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2등까지 했었어요. 삼성과 애플을 제치고. 근데 금년 들어서는 이제 하웨이가 그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세계 탑 플레이였는데 칼을 다 접을 정도. 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핵심 칩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보다 좀 그레이드가 낮은 거라도 구워줄 수 있는 파운드를 해줄 수 있는 데가 SMIC인데 SMIC에 대해서도 브로킹을 건 거죠. 네. 그래서 SMIC는 이제 10나노 이하 이 장비는 공부하지 못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를 이제 받을 데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뭐 2020년 말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거의 한 500개 이상의 기업이 엔티티 리스트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반도체는 첨단 산업으로 진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셋 업체 중에서 최대 회사가 하웨이고요. 반도체 회사 중에서 1등 하는 회사가 SMIC예요. 그래서 이 2개를 빨간 벽돌로 완전히 브로킹을 쌓았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주 드라마는 이게 또 뭐냐면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MIC에 대해서는 첨단 장비 공급을 완전히 막아놨는데 SMIC의 매출액을 보면 2020년, 21년에 25%, 39% 증가했고 작년에는 매출액이 사상 최대예요. 그리고 순이익도 보면 이게 작년이 역대로 회사 세우고 나서 최대 이익이 났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MIC가 최이익이 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냥 상식선을 생각하면 저 죽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구멍이 있는 것이 SMIC가 만들고 있는 14나노 이상의 이 제품들은 주로 이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금 그레이드가 나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5나노, 3나노는 고성능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뭐 14나노 기술이면 충분히 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노트북, 뭐 디지털 TV, 자동차, 이게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첨단 10나노 이하 쪽을 안 만들더라도 이게 장사하는 데 별 시장이 없는, 그래서 가동률이 100%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술 견제는 있지만 현재에 대한 타격은 크게 되지 못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결국은 이제 기술이 이게 시장을 못 이긴다는 얘기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단순한 통계로 보면은 이제 이 중국이 반도체를 얼마를 수입했냐 하는 것하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하고 비교를 하면 80%가 이게 중국으로 들어왔다 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역대로 보면 석유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수입 품목 중에서 최대 품목이 석유였다가 이게 2014년부터 바뀝니다. 최대 수입 품목이 석유가 아니고 반도체가 돼요. 그래서 작년 같고도 보면 대략 한 3,500억에서 4,000억 가까이 이제 반도체를 수입을 하는데 이게 중국의 연간 뭐 무역수지 흑자가 6,200억 정도거든요. 거의 만약에 이제 반도체를 국산화했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도 무역수지 흑자가 1.5배로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사실 중국이 이제 중화학 제품을 많이 만드니까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많은 화학 제품 만들었다면 지금은 반도체를 수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자제품들을 하이테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첨단을 제재하더라도 미들 그레이드의 경우는 중국이 여전히 이제 세계적인 강자로 남아 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걸 이제 방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보시면은 네. 그 백악관 회의할 때 이제 들고 나오는데 뭘 들고 왔냐면 이제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 이가 빠진 그렇습니다. 이가 빠진 실리콘 웨이퍼 그것도 8인치를 네. 뭐 12인치가 아니고 들고 왔는데 어쨌거나 이번 아까 모두 얘기를 드렸겠지만 미국이 지금 한국, 대만, 네. 일본, 이제 미국 요 네 개 회사들의 치포,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만드는 네 개 회사가 동맹을 맺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름 지은 건 합니다만은 세미컨덕터 코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보셨지만 장비에서 중요한 장비 이게 11개 회사가 다 이제 미국과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합쳐지고 또 예를 들면 TSMC하고 한국의 삼성이나 이쪽이 합쳐지게 되면은 생산 쪽에서는 뭐 장비, 생산, 소재 여기서는 전 세계의 90% 이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아, 밸류체인의 한 부분을 아예 그냥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중국으로서는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애플 효과예요. 아, 근데 문제는 네.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거의 90% 이상의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오지만 이거를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로부터 사실은 아웃소싱을 해요. 그래서 렌즈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네. 뭐 메모리는 한국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각 나라에서부터 다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게 중국으로 수입이 돼서 만들어져 갖고 미국으로 가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브로킹해서 막는다고 하면 이게 애플의 중국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주는 팍스콘도 그 제재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애플이 이게 매출액이 90%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동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데 이것을 어떤 강도로 시행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이 반도체 동맹에서 우리처럼 이 반도체를 공급하는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볼 만한 일이고,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되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샥을 크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더 인포메이션 얘기는 이걸 확정 지었다는 건 아니고 네. 미국 상무부가 이거 반도체 장비 공급 금지 확대 조치를 이걸 초안을 만들었다 지금. 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완성해가지고 뭐 행정명령이 되든 입법이 되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5, 6개월 이상의 시간 걸린다. 아직 초안 단계군요. 그렇죠. 그러나 네. 이것은 이제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의 의도, 네. 또 이 지금 IPEF 같은 것을 하는 진짜 이유가 중국의 산업망을 이걸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는 당연히 그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중국도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함부로 입에 올리기가 이제 싫기도 하고 괜히 이게 찔러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이 트러블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 문제는 거기에 가입을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중국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급소임을 드러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놓고 보면 대만하고는 지금 완전히 뭐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만 우리 윤 대통령 그 취임식에 보면 통상은 부총리급 정도가 이제 그 축하 사절로 오는데 이번에 국가 부주석 넘버 2가 이게 서열로 보면 국가 서열로 보면 왕치산이 왔어요. 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보면은 뭐 갑자기 아직 새 정부가 출범도 안 했는데 육자회담 대표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갔다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보면은 왕치산이 친서를 이제 들고 와서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방문해 주라 이 오다를 사실은 한 거죠. 네. 근데 보면은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오겠다고 한 게 벌써 2년, 3년째 돼 가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의 7년 만에 한 번 정도 중국이 한국에 이제 오는데 7년 사이에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은 순서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중국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 맞는데 한국한테 이제 초청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인 보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5월 23일인가요? 그날 이제 오기 때문에 이게 중국으로서도 또 이제 카드를 들이민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업체들이 기술 수준은 떨어지지만 뭐 전 세계 생산 비율로 보면은 이제 10몇 %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특정한 업체를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국으로 들어가는 장비 이걸 다 포괄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또 이제 뭐 유럽의 그 반도체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로 들어가는 장비도 여기에 블로킹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 중국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들도 장비 반입이 안 돼서 생산을 못 늘리는 네.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도 공급이 부족한데 그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이게 IT 쪽이 이게 공급 부족으로 예를 들면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하면 그 타격은 미국이 제일 크게 받죠.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네. 이건 분명히 할 거는 같아요. 예. 하는데 그 강도나 이제 있는 시기나 타이밍은 어떻게 할지 이건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부분이 예를 들어 3이라고 그러면 조금 우리한테는 중국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추격을 늦춰야 되는 거니까 득이 한 7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우리로서는 안심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carefully 워치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것이 반도체 회사들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미중 전쟁 시리즈 얘기 나눠봤는데 특히 반도체 전쟁에 있어서 2차전의 어떤 예고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상황들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